안녕하세요. 정평규입니다. 이 전 시간에 이 여자 탤런트 김혜선 씨 세 번 이혼하신 본인은 얼마나 인생이 고통스럽겠어요. 자기 사주팔자를 알고 살아간다는 사주팔자 모양새, 꼴, 생김새, 타고난 복분, 그 다음에 운의 흐름 이런 걸 알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야 돼요. 이미 계획을 짜고 안 좋은 시기는 피해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피흉축일이 사주 명리학의 근본, 사주 명리학이 태어나게 된 그 근본 이유가, 근원이 흉한 거는 피하고 길한 거는 그 기회를 잘 잡아서 쓰기 위해서 생겨난 인간을 위한 학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의 입김 내지는 신의 그 의도를 클기 들여다볼 수 있는 인간으로서 들여다볼 수 있는 학문이면서 피흉축일 학문이 사주 명리학의 본질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김혜수 씨 사주 같은 경우도요. 이 앞에서 풀었던 이 김혜선 씨 사주랑 비슷해요. 김혜수 씨 사주는 원국에 사주 원국에 남자가 있죠. 있는데 여기 간목이죠. 근데 신금 바이틈에 어렵게 뿌리를 받고 우리 등산 같은 데 가면 바위 막 기한괴석이 있는 바위 있잖아요. 거기에 어렵게 뿌리를 받고 어떻게 저기서 소나무가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갑신절이죠. 요 갑목 소나무예요. 바위 틈에 이게 어렵게 자리 잡고 솟아. 무형문화재급이죠. 인간문화재 내지는. 이제 갑신절이라 이거 한 번은 뒤집어졌다가 절처봉생한다 그러죠. 거기서 이제 살 길을 찾게 되는데 이 소나무가 죽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요 갑신에게 생기를 넣어주는 수생목이잖아요. 그럼 이 임수가 요 신금에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생지잖아요. 장생지. 그럼 여기 이 임수라는 글자를 이 임수라는 글자를요,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요 안방 신금에서는 임수가 장생지니까 물이 콸콸콸 쏟아나는 상황이 되니까 간목은 절지. 간목은 신금에서 절지라 그래요. 십윤성상. 그런데 절지에서 다시 생을 만나는 봉생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갑신이라는 이 글자는요, 이게 거의 그 문화 쪽이나 연예 문화 쪽에 있으면 이거 거의 그 문화재급 인물일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현실에서는 무력하죠. 어쨌든 절처봉성해야 되는 그런 남자기 때문에 그런 남자 딱 하나 있어요. 그럼 이 뿌리를 내리기 힘든 무력한 이 현실에서 무력한 남자인데 반대로 뭐 문학계나 이런 예술계나 현실의 어떤 그 사업이라든지 물질계가 아닌 권력이라든지 이쪽이 아닌 정신계 문학계 이쪽에서는 이게 신선의 이 고통과 노력 끝에 한가닥 하는 간목으로서 이 갑질할 수 있는 이 문화재급 인연은 한번 인연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사주도 남자가 현실에서 무력한 모습이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럼 김혜수 씨 사주 같은 경우도요. 더군다나 신술하면 유죠, 유. 그래 이게 허자로 유자 그러니 신유술 이제 방합을 짜게 되는데 이제 관살국의 이 간목이 쉽게 하면 이 도끼나 칼날의 주변을 둘러쳐서 간목이 자라고 있으니 언제든지 베이고 찔리고 이게 참 신산스러운 간목이죠. 이런 간목, 이런 남자 무쌍이 하나 잡혀요. 그 현실에서는 무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김혜수 씨 사주 자체는요, 직관으로 풀을 수도 있어요. 사주라는 거는. 무자가요, 무속의 자식이 이렇게도 해석될 경우도 많지만요. 무자 그냥 자식이
없을 무해서 무자예요. 그럼 김혜수 씨 사주는요, 자식이 없냐? 그건 아니죠. 터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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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자식. 여기, 술토 속에도 이 신금이 있으니까. 이것도 이 자식 기운이고. 이게 방합 잡아버리면 헛자까지 엮여서 신의술 방합국 되잖아요. 그러면 김혜수 씨한테는 식상의 박한국이니까. 이거를 먹거리로 치면, 일거리로 치면 일복 많은 사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식으로도 써버리면요. 자식 엄청 낳았더니 이 낳을수록 남자는 이, 이 자식균에 치여서 이게 힘을 못 쓰는 이 겉모습은 갑질해야 되는 남자인데 갑목의 남자인데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많이 혹여 김혜수 씨가 결혼을 일찍 했다라면 자식을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이 갑목은 무력해지는 현실에 힘이 없는 문학계나 예술계나 뭐 정신계 쪽이라면 몰라도 이 물질계에서는 힘을 전혀 못 쓰는 무력한 남자의 모습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지금 김혜수 씨가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피해간 거예요. 여기는 김혜선 씨는 피하지를 못했잖아요. 본인 사주가 남자 이 인연이 약하다는 거를 알았으면 이렇게 피해가는 것도 지혜예요, 삶의 지혜. 근데 못 폈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제 술토라 욕심은 많고 이러니까 이게 첫 번째 실패하니까 두 번째 결혼 통해서 보상받으려고 자기 눈이 이렇게 현명하지를 못하면 그 현명함을 잃어버리면 이제 선택을 오판을 많이 하게 되죠. 두 번 실패하고 나니까는 이제 그 세 번째 분에 대한 보상 심리나 기대 심리가 더 강해졌다면 세 번째 선택 역시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지금 김혜수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결혼했으면 그런 자식들 한 둘만 낳았어도 이 남자가 사회적으로 무력해지는 이 남자 인연 할 수 있었는데 허되는 멀쩡해도 본인이 결혼을 안 했죠. 거의 똑같이 비슷한 구조인데도 이 김혜수 씨 같은 경우는 자기 사주에 어떤 결혼을 하고 자식을 둘셋 뒀더라면은 이게 자기한테 이제 생길 수 있는 어떤 그 가정생활의 신선함을 본인은 이제 피해간 거죠. 피해간 거고 대신 아까 이게 식상국 방합을 짜고 있는 거는 이일 저일 그 일 하면서 열심히 그리고 이 사주도 여기 허자를 육은 끌고 들어오기 전에 신술 이게 방합 안의 격각력이 약해도 격각작용은 일어난다 그랬죠. 그럼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이 이게 편치 않을 환경이에요. 그 본인이 이제 여기 사주하고 매한가지로 일찍 본인이 집안의 가정이나 집안의 가장으로서 사회생활을 일찍 독립해서 갑으로서 출발하는 이런 그 사주예요. 이 사주도. 김혜수 씨가 그 뭐죠? 그 우리 세대 책받침 연예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본인이 이제 하이틴 스타로부터 일찍 사회생활 시작했죠. 구체적인 가정 내부 사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피하지를 못하고 남자 인연 없는 인연 찾아서 산만리하다가 이렇게 세 번 이혼해버린 케이스고 여기는 사주가 비슷함에도 여기는 이거를 피해서 결혼했으면 이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걸 피했죠. 피해서 이제 그렇다고 이분이 연애운이 없냐? 결혼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사주임에도 안 해서 피한 거고 충분히 할 수 있었죠. 이 사주는 이혼 사주도 아닙니다. 이 사주는 신자합으로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결혼했어도 했을 수 있는 사주인데 다만 이게 신유술에서 유금을 끌고 들으면 자유기문 작용이 일어나요. 여기도 이게 이제 본인만이 알겠죠. 그리고 이제 자유기문을 극복해서 잘 쓰면 국가급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본인 일주에서도 무자 일주는 무자 사주인 경우도 많다. 본인은 이제 자기 그 사주 복분을 잘 알아서 잘 피해간 케이스죠. 그 이분이 그렇다고 연애는 못하냐? 그건 아니죠. 이거 지금 언제요? 이거
이 뭐죠? 요런 시절에도요, 오스랍으로 연애 일어나고, 대학 다닐 때 아마 이분 연애수 있었을 거예요. 저는 연애부 기자가 아니라 모릅니다만은. 뭐, 옷이 남합 이럴 때는 몰래 이제 연애하는 거죠. 그리고 왜, 요 스물아홉에서 38 사이에도 자사아마. 그러니까 이분은 연애를 해도 이제 눈에 띄게 안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주에서 운에서 이제 들어오는 작용이 이제 워낙 이제 톱스타여가지고 그랬을 가능성도 크죠. 이제 데미지가 크니까. 그런데 절대 피해가지 못하는 아주 강력한 그 합이 들어왔었어요. 여기 언제예요? 39 경진대원 중에 예? 토생금이니까 이제 식상 자식균도 달고 들어온 인연이 있었죠. 이게 왜 신자 진 삼합 때려버리면 이거 빼도 박도 못해요. 아주 굉장히 강력한 그 연애수예요. 자식까지도 낳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연애수인데 대부분 일반인은 이런 그 운 들어오면 결혼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결혼을 못한 게 아니고 사주 원국에서도 이혼 사주도 아니고요. 결혼을 못한 게 아니고 본인이 결혼을 안 한 거죠. 이분은 결혼을 했다라면 이분은 40대 초중반 무렵에 강력한 인연이 들어왔어요. 근데 실제로 이분이 언제예요? 39살 경진대원 중에 공군연으로 되어 있네요. 기축년 음월 축월에 유해진과 교제 인정기사 떴었어요. 그럼 볼까요? 기축, 요 자축합으로 들어오잖아요. 자축합으로. 본인 몸꿈으로. 축년 축월에 자축합. 이게 그 해, 그리고 그 해, 달에 이렇게 확인하듯이 따따블로 이렇게 들어와주면 이거 빼박이요.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때 본인들도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게 몰래 연애하다가 이제 공개 연애로 돌아섰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연애는 언제 일어났겠어요? 요 무자년 한 해 전인 그 무자가 뭡니까? 대원에서 들어올 때 벌써 어? 자진, 신자진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 삼합이잖아요. 빼박이요 이렇게 되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 무자년이 본인 무자일주죠. 이거 보금살이라고 그래요. 본인하고 똑같은 그 기운이 1년짜리 운으로 들어와서 본인을 대신하고 유령처럼 작동하니 이럴 때는요. 사람이 일반적인 판단력이나 이런 거를 잃어요, 많이. 그래서 이제 자기 정체성에 혼돈이 온다 그러죠. 왜 그러냐면 자기하고 똑같은 기운이 1년짜리가 들어와가지고 자기를 자기 사주 안에서 대신하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그 평소하고는 다르게 이게 침착하고 이게 냉정한 사람도요, 이제 실수들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되는데, 어찌되나 김혜수 씨 사주에서는 요 경진대운 중에 무자년이 되면 자기 정체성의 혼돈도 겪게 되면서 연애에서도 강력하게 발동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보금살 연애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1, 2년 지나면 좀 후회하는 경향들이 뭐 자기가 한 선택이 아니고 유령이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자기 인생을 1년간 대행하는 자기 사주줄에서 테스팅하면서 유령이 들어와서 분탕질하는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쨌든 김혜수 씨는 이제 요 시기에 이제 유해진 씨랑 이제 연분이 났고 이제 교제들도 본인들 스스로 엔조이했는데 이제 몇 년 뒤에 이제 좋은 감정으로 이제 헤어졌죠. 네. 이 사주는 김혜수 씨 사주는 어찌 보면 이제 아까 그랬지만 요 이의 김혜선 씨 사주하고 비교해 놓고 봤을 때 둘 다 똑같이 남자는 관성기운은 무력하거나 없는 사주인데 식상기운은 굉장히 강한 사주. 근데 김혜선 씨는 못해 갖고 그래서 사주팔지 없는 남자 인연 찾아서 두 번, 세 번 결혼하고 이제 세 번까지 이혼하고 자식들은 많이 낳고 이렇게 된 거고. 이 김혜수 씨 사주 같은 경우는 그걸 피했는데 이렇게 강력하게 신자진 삼합자고 들어오는 운은 피해가지를 못하더라. 신자진 삼합자고 들어. 이렇게 되면 사회활동하다가 만나는 남자 인연하고 이성하고 인연할 가능성이 크죠. 삼합운동이 사회활동운동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를 굳이 조상으로 치면
이제 김혜수 씨 조상에서 넣어준 거죠. 야, 너 맨날 그렇게 홀로 나이 먹어갈래? 연애라도 후회 없이 한번 해라. 불쌍한 거사 이러면서 이렇게 조상이 강력하게 밀어넣어준 인연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사회관계 활동하다가 반드시 만나게 된 인연하고 연애소 강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결혼해요. 이런 눈에. 근데 이제 김혜수 씨 입장에선 본인하고 똑같은 무자 일주복음동창이라 김혜수 씨가 평소답지 않은 선택 판단으로 해서 연애수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관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김혜수 씨 입장에서는 이 기운 진학하고 이 기운 이렇게 이게 안방으로 확실하게 합치고 드는 이 기운 빠져나가고 이제 그러면은 이 마음이 시들시들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이 시기 못 빠져나가요. 보통 남자, 여자. 요런 때 결혼합니다. 대부분. 이 김혜수 사주도 뭐, 그, 싱글 사주나 이혼녀 사주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일찍 결혼해서 이 간목의 남자하고 하는 상황이었으면, 이 구간에서 결혼했다? 그러면 이제 이혼할 가능성이 컸죠. 근데 이미 이 구간을 넘었잖아요. 2008년이면. 2008년 무자년이면 기축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분이 지금 50, 그러니까 한 10년 전쯤이겠네요. 그러니까 한 40세니까 30 이렇게 인생 전반기에 이렇게 인연이 좀 불리하면 최대한 만원하라 그랬잖아요. 늦게 고른 38, 9은 넘겨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안 좋은 인연도 다 겪고 빠져나가서 겪으면서 좀 사람도 좀 알게 되고 판단하는 법도 그 다음에 안 좋은 인연들 다 빠져나가는 시기 되면 그때 결혼해라. 최대한 늦게. 딱 여기 38, 9 넘어서 만원이라는데 딱 되니까 39에 너 결혼할 거면 해라 하고 경진대원 중에 인연을 넣어줬는데 김혜수 씨가 본인 인생이니까 결혼을 않고 그냥 인연수로 쓰고 말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여기서 위에서 했던 얘기는요, 다 이제 했던 비슷한 얘기고요. 이제 여기서는 이 두 분 사주는 참 비교해보면 재밌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못 피해가고 여기는 피해갔다. 그래서 결혼을 3번 하고 3번 다 이혼하고 여기는 결혼을 한 번도 안 했지만 이분이 결혼 안 했어도 이분 인연수 강했죠. 요 아까 얘기한 요 대학 다닐 때도 인연수 있었을 테고요. 다 연애운으로 썼겠죠. 본인만 알 테고. 이 29에도 30대 초중반 무렵에 연애수 강했고 요 40대 초중반 무렵에는 내나 우리가 잘 아는 유해진 씨하고 이제 공식 열애가 났었고요. 뭐 이제 헤어지긴 했지만 뭐 이번 사주는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읽어보면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더 해드릴 얘기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영상은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두 분 사주는 좀 비슷한 구석이 많음에도 자기 개인이 어떤 선택을 따라서 이렇게 피해가지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김혜수 씨 같은 경우도 이 몸궁이기 때문에 자기 몸이 동했다는 거거든요. 이 19애들은 임원대원정에는 몸궁에서 솟아서 이렇게 천간으로 솟아올랐기 때문에 아까 그랬잖아요. 이번 대학 시절에 연애에서 있었을 거라고. 강력한 연애에서 들어왔었어요. 나는 모르죠. 내가 무슨 연애복 기사지 아니고 이분하고 뭐 개인적으로 뭐 친밀하게 지내는 사이도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런 때는 이제 본인도 피하지를 못해요. 속된 말로 이제 발정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이런 그 자기 몸에서 동해서 솟아오른 이게 동하는 기운이 20대, 30대, 40대 이 30년간 굉장히 강했어요. 차이라면 그런 차이가 클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몸이 건강한 여자들인데 자기가 성적 에너지를 분출하면서 속된 말로 자기가 이게 발정하는 기운이 이렇게 강해지면
이게 남자 홀리 가려는 기운도 강해지고 남자한테 사랑받고 싶은 욕망도 이렇게 30년간 강해져 버리면 큰 차이는 아마 그 차이 같아요. 그 차이. 네, 여기까지만 하고요. 음, 다음 영상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